안녕하십니까. 영화를 같이 보길 즐기는 소마 시네마의 소마 50일입니다. 오늘도 막 리뷰라는 제목답게 영화를 막 보고 와서 제 인상을 남깁니다. 그러니까 막 남기는 이유는 사실 이제 영화를 보고 나서 가장 많이 우리 대꾸빠쭈라고 하죠. 프랑스어로 이제 영화를 다시 돌아와 보면서 확인하는 건데, 이게 시간이 지나가면 당연히 기억에서 지워지기 때문에 뭐 그런 걸 좀 떠올리는 첫 번째 감흥을 좀 남기고 싶은 겁니다. 뭐 우리가 두 번, 세 번 보면 더 많은 생각을, 또 다른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느낌을 같이 좀 얘기해 보려고 이런 리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자, 킹 리차드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예, 이 영화는 일단은 뭐 여기 제목에 영화의 포스터에 보시면 세계 최강 테니스 제왕 윌리엄스 자매의 시대라고 그랬죠. 너무나 스포츠계에서 유명한 인물이에요. 테니스계에서 가장 유명한 여성, 아프로 아메리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세레나 윌리엄스와 비너스 윌리엄스 자매의 아버지입니다. 이 두 여인을 이 전설적인 스포츠 스타로 만든 아버지의 이야기인 거죠. 리처드 윌리엄스입니다. 이 사람은. 그래서 이 비너스 윌리엄스 잠깐 뭐 말씀을 드리면, 이 사람이 등장을 했을 때 굉장히 센세이셔널 했어요. 그 이 영화에도 보면 언급되는 얘기입니다만, 테니스라는 스포츠는 굉장히 귀족 스포츠적인 느낌, 백인들의 스포츠라는 느낌이 너무 강했고,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동계 올림픽을 열리면, 흑인 선수들이 많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프로 아메리칸 선수들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예, 근데 이 비너스 윌리엄스가 테니스계에 등장했을 때 굉장히 센세이셔널 했던 거죠. 예, 그래서 뭐 비너스 윌리엄스는 뭐 하여튼 세계 최고 선수로 1위까지 올라갔고요. 당연히 이제 90년대 말에서 2000년대 중반까지 여성 테니스계를 지배했습니다. 동생 세레나 윌리엄스와 함께. 예, 굉장한 사람이었죠. 뭐 되게 일단은 스타일 자체가 남성 같은 그런 좀 박력 있는 스타일의 테니스를 선보여서 약간 테니스계 쇼킹하게는 능력을 보여줬고, 특히 이제 그런 파워면에서는 이 영화에도 언급이 됩니다만, 영화에 그런 대사가 나오거든요. 아버지 리처드가 세레나와 이제 만났을 때, 지금은 언니가 이제 물론 비너스가 먼저 세계에서 먼저 두각을 나타냈기 때문에 언니가 먼저 앞서가고 있지만, 너는 역사상 가장 최고의 선수가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진짜로 세레나 윌리엄스는 엄청난 선수예요. 그랜드슬럼 모든 대회에 그랜드슬럼을 이룬 그런 선수입니다. 이 4개의 대회, 테니스계 그랜드슬럼, 호주 오픈, 프랑스 오픈, 윈블던, US 오픈을 모두 우승한 것도, 프랑스 오픈이 제일 적은 3회고, 이렇게 7번 이렇게 이룬 호주 오픈과 윈블던을 7번이나 우승한 선수입니다. 금메달도 당연히 4개나 있고요. 자, 그런 선수예요. 그래서 이런 존재, 그러니까 이 여성 테니스계 여제로 커리어 골든슬래머, 그러니까 4개 대를 모두 우승한 단지 4명밖에 없는 선수 중에 한 명인 그런 선수입니다. 자, 일단은 일단은 흥미로운 영화인데요. 일단 영화의 포커스는 당연히 이 두 자매들보다는 영화 제목처럼 킹 리처드라고 불리우는 인물의 이야기예요. 자, 일단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이 영화를 만들고 제작한 사람들의 이야기부터 좀 살펴봐야 되겠죠. 일단 이 영화는 일단 윌 스미스의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윌 스미스가 가지고 있는 좀 철학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배우로서 꽤 유명하게 된 영화들이 있어요. 이 킹 리처드라는 영화가 이제 올해 아카데미 어워즈에 아마 가장 강력한 나무주연상을 받을 것 같은 영화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이제 제작자이기도 합니다. 킹 리처드의. 그 다음에 행복을 찾아서라는 2006년도 영화가 있었죠. 이 영화 이제 실패한 그 아버지가 굉장히 이제 부단한 노력 끝에 이제 결국은 유명한 증권 브로커 쪽으로 이제 일을 하게 된다, 뭐 이런 얘기. 노력을 통해서 이제 뭔가 성취한다, 이런 얘기고요. 실존 인물을 연기했던 또 다른 영화, 알리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상당히 윌 스미스가 이제 야심차게 준비하는 이런 영화들에서의 모습이 꽤 유명한데, 이 행운을 찾아서라는 영화가 또 그런 영화였죠. 그러니까 약간 이런 좀 불우한 가난한 동네에서 노력을 통해서 끊임없는 뭔가를 통해서 성취를 이룬다는 얘기고,
이 마찬가지로 킹 리차드라고 하는 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킹 리차드의 배경이 되는 동네는 캘리포니아의 컴튼이에요. 자, 컴튼이라고 하면 뭘로 유명한 동네냐면 이게 그 힙합 팬들에게만 유명한 영화죠. 그러니까 좀 우리나라에서는 국장 개봉까지 안 가고 미국의 전설적 힙합 아티스트인 NWA의 출발점, 아이스 큐브와 닥터 드레 이런 유명한 사람들, 이런 사람이 등장했던 스트레이트 아부 컴턴이 바로 그 컴턴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당시에 90년대에 8, 90년대에 가장 최악의 동네라고 할 수 있는 동네였던 거죠. 이 동네에서 갱스터 랩이라는 게 이제 기반이 출발을 한 거고, 그 속에서 이 아버지 리처드 윌리엄스는 정말로 이제 자식들을 거의 자기만의 집, 가난한 가족입니다만, 자기의 성 안에, 자기라고 집이란 성 안에 5자매나 딸 5명을 키우면서 엇나가지 않기 위해서 바깥에 노출되어 있는 마약, 범죄, 폭력으로부터 이 딸들을 지키기 위해서 버티는 그런 애쓰는 아버지로 등장을 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메시지가 약간 보수적인 메시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자신의 상황을 통제하고 최선을 다해서 뭔가 결과를 이뤄낼 수 있다. 그러니까 아메리칸 드림이죠. 길게 봤을 때. 그 빈민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것들인데, 이 영화에 대한 일단 호응도가 약간 미국에서 바라보는 사람들 시각하고 좀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 우리가 시스템의 문제를 고민할 정도가 된다고 하지만,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사실 우리가 현실 속의 시스템하고 개인이 살아가는 건 또 다른 문제고, 우리는 어쨌든 상대적으로 약물 문제가 이제 뭐 생겨날 수 있겠습니다만, 아직까지 그렇게 아주 결정적인 문제라고 보기 어려운 사회이기 때문에 미국이라는 동네랑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범죄, 폭력 이런 부분들도 그렇고. 자, 그래서 킹 리차드라는 영화에 대한 이 관객 호응도가 무려 98%고 로튼 토마토 지수가 91%입니다. 굉장히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영화고요. 영화 자체 메시지도 상당히 뚜렷한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이해하기 쉬운 영화고, 연기라든가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일반적인 정통적인 스타일로 짜여져 있는 영화예요. 그래서 약간 좀 지루한 느낌도 있습니다만, 후반부에 가면 약간 그런 메시지들이 많이 드러나면서 약간 좀 늘어지는 면이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상당히 관객들과의 호흡이 좋은 영화인 것 같아요. 근데 국내에서는 상영 회차가 매우 적은 거는 이 영화를 그러니까 일반 영화 관객들이 소비하기에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스포츠 팬과 영화 팬이 그렇게 잘 중복되지 않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경우는 전통적으로 아프로 아메리칸들 소재의 영화들이 그렇게 인기가 있는 편이 아닙니다. 휴먼 드라마나 이런 쪽의 인기도, 그러니까 멜로 드라마나 무슨 로맨스물 같은 쪽이 아니면 흥행적인 면에서는 뭐 이렇게 인기가 없는 편이기도 해서 그럴 것 같고요. 코로나 시국에 이 작품의 제작이 워너브라더스의 영화인데요. 워너브라더스의 영화들은 대부분 HBO 맥스용으로 영화가 나왔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미국에서의 보는 그 시청 횟수라든가 시청률하고는 또 다른 면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우리가 HBO 맥스가 서비스가 안 되는 나라니까 당연히 극장에서 이 영화 상영되는데 그렇게까지 많이 상영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도 어쨌든 보고 나면 상당히 생각을 많이 하게 된 영화예요. 왜냐하면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란 동네, 90년대 미국이란 동네, 그리고 이제 그 엘리트 교육에 대한 얘기들도 좀 나오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좀 흥미로운 소재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아버지, 이 리처드 윌리엄스가 스포츠계에서는 약간 자신 좀 스파르타 교육을 통해 가지고 일종의 천재 교육, 그래서 자녀들을 키우는 걸로 약간 좀 독단적인 인물 같이 좀 느껴지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뭐 우리가 그렇게 비너스나 세레나 윌리엄스 자매에 대해서 뭐 외부자의 시선 정도였던 거지 이렇게 아주 셀럽으로 크게 생각을 했던 건 아니었으니까. 우리가 테니스라는 스포츠가 그렇게 인기 있는 스포츠는 아니니까. 그러니까 아주 최고의 스포츠, 뭐 대중적인 인기를 구가하는 스포츠는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미지가 뭐 테니스 팬이 아니라면 뭐 그렇게 많이 있지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묘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영화에서도 보면 그렇게 묘사가 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사람은 상당히 흥미로운 인물입니다. 시대라고 하는 측면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잠깐 얘기를 해보죠. 이 감독은 일단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레오나르도 마르코스 구린이라는 이 감독인데, 이 사람이 만든 영화들이 그 국내에서는 그렇게 아주 막 호평을 받고 그런 영화들 없어요. 국내에 거의 알려진 게 없고, 뭐 남아프리카 공화국 출신인가 보네요. 예, 그래서 몬스터즈 앤 맨이라든가 이런 영화들이 약간 알려져 있고, 국내에서는 이렇게 유통된 영화가 없습니다. 반면에 이제 미국에서는 레이날도 마르커스 그린, 여기서 그래도 꽤 주목을 받는 그런 감독이죠. 아프로아메리칸 필름 크리틱이라든가 이렇게 블랙리 어워드인가에서 주로 아프로아메리칸 커뮤니티에서 꽤 인정을 받는 감독이네요. 그런 감독이고요. 그래서 약간 우리가 블랙팬서 같은 영화들도 생각을 해보지만, 이 아프로아메리칸들은 약간 모범이 되는 인물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교육이라든가 뭐 코치 카터 같은 영화도 그렇고, 아까 뭐 해군을 찾아서 같은 영화도 그렇고, 이 영화는 일단 일종의 종교적 믿음에 가까운 이 리처드 윌리엄스가 갖고 있는 믿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철저하게 그 자기의 가정이라고 하는 성 안에서 5자매들을 그렇게 교육을 시켜요. 너희들을 이제 집에서 철저하게 이제 아버지가 일종의 그 흑기사 역할을 하는 거죠. 모두 자기의 눈앞에서 있도록 생활을 하고, 그래서 약물이라든가 주변의 갱스터라든가 이런 사람들과는 완전 유리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영화에도 설정에 나오지만 앞에 있는 그 강훈련을 시키기 때문에 야간에도 막 훈련을 시키고 테니스에 그리고 공부도 뭐 못하면 안 되고 이렇게 시키니까 앞에 집에서 아동학대로 신고를 할 정도로 그렇게 하는데, 자기 신념이 굉장히 뚜렷한 인물로 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이 하는 일은 실제로는 야간 경비원 역할이고, 리처드 윌리엄스의 부인이죠. 그러니까 이 자매들의 엄마의 경우에는 간호사예요. 물론 5이 다 온전히 자기들의 자식은 아닙니다. 그리고 약간 이제 영화 속에 언급되지만 이 리처드 윌리엄스의 다른 또 자식이 없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복잡한데 뭐 그 얘기까지는 언급이 안 되고, 이 영화는 온전하게도 이 리처드 윌리엄스와 윌리엄스 자매, 그리고 이제 3명의 다른 자매들 정도가 이제 식구, 그 다음에 이제 부인까지 해서 7명의 식구 정도로 이 가정, 그 성체 같은 가정이 형성이 됩니다. 약간,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그 돈이 없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그런 종교적인 신념이 있을 정도로 자기 계획대로, 그러니까 어떤 꿈이 있으면 그것 계획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신념을 가족들이 다 가지고 있는데, 놀랍게도 이 영화에서는 그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미 뭐 비너스 윌리엄스나 세레나 윌리엄스가 그 거대한 성공을 거뒀던 사람인 것처럼, 그래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그런 신념과 그 다음에 노력은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죠. 정말로 아메리칸 드림 같은 게 이제 이루어지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근데 영화에서는 약간 이제 그런 이 리처드 윌리엄스의 몇 가지 지점들, 이슈가 됐던 지점들을 갖다가 이제 언급을 같이 하거든요. 이 계속적인 이 윌리엄스 자매들은 영화 속에서 굉장히 모범적인 소녀들로 등장합니다. 실제로 영화의 배경이 된 시기가 이제 10세, 11세, 그러니까 비너스가 한 11살, 그 다음에 이제 세레나가 한 10살 정도 되는 93년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비너스가 첫 번째 메이저 프로 데뷔를 했던 14살 시절 정도까지의 이야기가 전개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이제 일종의 뭐냐면, 그 미국도 이게 자본주의 스포츠라고 하는 게 결국은 아까 테니스라는 게 이제 귀족 스포츠라고 하는 거잖아요. 결국 조기 교육 시켜가지고 뭐 그 다음에 이제 그 아주 좋은 코치를 붙여서 성장을 시켜서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가 투자를 하고 자식이 성공을 거두는 체제예요. 약간 이제 그 다른 스포츠들, 그러니까 학원 스포츠가 발달되어 있는 뭐 미국은 되게 인기 종목과 인기 없는 종목의 차이가 굉장히 격차가 큰데, 그 종목마다 특성도 다르고, 뭐 미식축구나 농구나 뭐 야구나 이런 거는 하는 사람도 엄청나게 많고, 그 중에서 이제 특출난 사람들이 이제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특출난 사람들이 이제 프로 선수까지 가는 거죠. 근데 테니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개인이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스포츠인 것 같아요, 구조적으로.
그래서 이 영화에서도 보면 이 킹 리차드의 경우에도 보면 계속 그런 얘기들이 반복이 됩니다. 네, 영화에서 이제 보면 여기 자매들의 이제 걸어 다니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 부부 이 가족이거든요. 이 가족들이 모두 같이 다니는 거예요. 이 가족들이 가는 그 환경 자체가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컴턴에서 이제 아무도 쓰지 않는 그런 코트에서 좀 그러니까 시민 코트 같은 데를 갖다서 활용하고 이제 운동하고 계속 영화 첫 장면부터 이 리처드는 자기 자녀들의 대한 이제 브로셔를 만들어서 홍보지를 만들어 가지고 코치들에게 이제 얘를 무료로 능력이 워낙 특출나니까 나중에 이제 성공하면 당신이 이제 지분을 가져가고 그 다음에 이제 처음 가르칠 때는 무료로 좀 가르칠 수 없냐고 수많은 코치들을 섭외하러 다녀요. 그러면서 물론 많이 실패하죠. 당연히 영화는 이제 그 코치를 구하기까지인데 그러다가 이제 무작정 찾아가서 피트 샘프라스라고 이제 전설적인 테니스 선수가 있죠. 그 사람의 코치에게 가서 이제 일종의 무료 교육을 받게 됩니다. 당연히 이제 코치는 그 비용을 받지 않는 대신에 이제 그 스폰서 계약 같은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수익이 생기면 이제 같이 나누는 그런 형태로 이제 추진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당시에 이제 엘리트 교육이라는 게 지금 여기 트로피 보는 장면이 나옵니다만 이 트로피를 주니어 대회들이 있죠. 주니어 대회가 계속 열리나 봐요. 그 주니어 대회에서 수상을 하고 그러면 이제 스폰서십이 맺어지고 매니저멘트라든가 이제 스폰서십이라든가 있고 뭐 아주 마이클 조던 것처럼 아주 거대한 이제 농구 선수긴 합니다만 이렇게 거대한 그런 스포츠 스타의 자질이 보이는 사람은 일찌감치 스폰서 그 대형 스폰서 기업들이 이제 붙는 거죠. 스포츠 브랜드들이. 윌리엄스 자매도 나중에 리복에 지원을 받게 됩니다. 영화에 뭐 나중에 이제 결말이 나옵니다만 그래서 받다가 이제 그게 안 되고 이 아버지는 철저하게 가족 중심적인 사람이에요. 이 아이들이 어떻게 망가지지 않고 잘 클 것인가. 스포츠 스타로 크면 당연히 되는 거고 사실은 이 사람은 약간 영화 속에서는 좀 그 다른 면들까지도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인성적으로도 망가지는 것 이런 것들을 되게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영화 속에서 이제 카브리아티라는 선수가 언급이 돼요. 이제 윌리엄스 자매가 성장하기 전에 미국에서 이제 그 스포츠 스타로 떴던 테니스 여성 스포츠 스타가 있었는데 그 카브리아티라는 선수가 약간 이제 그 성인기가 되면서 혼란을 많이 겪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 리처드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보기는 존 번탈이 연기하고 있는 이 코치 이게 이제 새로운 코치예요. 이 아까 얘기했던 그 샘프라스의 코치 말고 샘프라스 코치와는 결별을 하고 전적인 지원을 받는. 그러니까 이미 이제 자질을 각종 주니어 대회에서 결과를 보이니까 10대 초반에 11세 등급에서 비너스 윌리엄스가 결과를 보이고 자질을 보이니까 이 코치에게 집중 지도를 받는 거죠. 학교 및 주택이니 뭐 이런 각종 지원을 받으면서 되는 겁니다. 조건은 뭡니까? 이 선수가 나중에 이제 그 테니스 대회들의 상금이 어마어마하니까 스폰서십이 맺고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지분을 받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시스템이더라고요. 영화에서 이제 자세하게 언급이 되기 때문에 되는데 이 윌리엄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런 계약들을 통해 가지고 되는데 어떻게 보면 저렇게 뻔뻔할 정도로 영화에서 보면 이 아버지 리처드 윌리엄스가 뻔뻔할 정도로 자신의 결정권을 다 자기가 갖도록 그러니까 돈은 이 코치라든가 이 코치의 회사가 다 지원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는데 자기 확신이 너무 강한 사람이라서 그게 가능한 정도예요. 근데 영화에서는 그가 왜 그렇게 뻔뻔할 수밖에 없는가라는 걸 자식을 키워야 되는 부모의 마음과 연결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약간 배경이 있습니다. 루이지애나 출신이에요. 루이지애나고 이 사람의 나이가 있으니까 어렸을 때 이제 KKK 다니다가 인종차별을 많이 당한 거죠. 남부지방의 출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식대에서는 이제 그런 교육을 통해서 이제 그 삶이 안정적인 삶을 살기 바라는 거고 영화의 초반부에서 중반부 이 윌리엄스 가족들은 이 자녀의 이 비너스 윌리엄스의 인정과 더불어서 지금 여기 존 번탈이 연기하는 이 코치에게 지원을 받으면서 플로리다 마이애미로 이주를 하거든요. 뭐 대부분 다 실화에 근거하고 있으니까 뭐 맞는 스토리겠죠. 근거를 하면서 아예 뭐 가족 전체가 지원을 받는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그 거대한 코칭 겸 매니지먼트 회사의 시스템인 거죠. 이 테니스 아카데미가. 지금 이제 그런데 이 표정을 보시면 알겠지만 영화에서도 나오는 언급한 장면인데 그 순간에 이 사람이 이 리처드 윌리엄스가 그 영화 속에서 보여지는 장면들이 뭐냐면 주니어 대회에서 성적의 압박감에 막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그 아이들이 많이 보여요. 그리고 부모들도 냉담하게 짜게 결과를 못 낸 자녀들에게 무관심하거나 되게 짜증을 내는 모습들을 계속 반복해서 영화에서 보여줍니다. 주니어 투어에 참가하는 비너스 윌리엄스를 보면서 이 비너스 윌리엄스는 아마 이제 이 11세 시즌에 주니어 대회에 나가서 거의 뭐 무패 성적을 거둘 정도예요. 80 몇 승 정도의 결과를 얻어내고 그 결과 때문에 결국은 이제 스카웃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계속 보여주면서 결국은 이제 스폰서십을 구하는 시스템인 거죠. 근데 이 아버지는 어느 날 갑자기 주니어 대회에 출전을 이제 거부합니다. 거부를 하고 이 지금 코치에게 그걸 통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존 번탈의 표정이 매우 좋지 않은 거죠. 자기도 계속 결과를 낸다는 확신이란 거는 어쨌든 대회의 경기 감각이라는 것도 있는 거니까 확신을 못 하는데 이걸 우기고 있고. 근데 그 이유가 사실 영화에서는 이 사실 이제 지도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는 자식에게 굉장히 헌신적인 아버지이기 때문에 딸들도 이제 아버지를 굉장히 믿고 따르는 편인 거예요. 비너스와 세레나가. 자, 그런데 영화에서는 이제 약간 그걸 또 틀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가 단순한 영웅담보다는 좀 복합적인 이야기라는 게 시대적 배경 속에 담고 있는 슬럼가에서 자랄 수밖에 없는 이 아프로 아메리칸들의 선택, 개인의 선택이 그렇게 어떻게 보면 무리할 정도로 철저하게 가족을 봉쇄해야 되는 상황. 거의 이 가족들만 살아간다고 봐요. 거의 다른 배경이 없고, 그 다음에 이들이 결과를 내자 뭐 갱스터들도 이제 이들에게 우호를 보일 정도로 이제 상황이 바뀌긴 합니다만, 영화는 좀 그런 고난극이었어요. 컴튼에서의 생활 자체가 그렇게 가져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플로리다로 마이애미로 넘어오게 되면서 아버지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주니어 대회 출전을 금지시켜 버리죠. 실제로 비너스가 한 프로 데뷔가 14살경, 그러니까 만 14세니까 10대 중반이 될 때 이제 프로 데뷔를 하게 되는데, 이제 우리 그 서구 그 청년들의 경우, 여성들의 그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좀 빨리 성장을 하는 편이니까 하게 되는데, 그때 뭐 실제로 뭐 힝기스라든가 유명한 선수들도 같이 데뷔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게 되는데, 그때 전까지 한 3년인가 4년인가를 거의 대회를 안 나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까 언급했던 이 주니어 대회에서 받는 프레셔가 이제 인성이 망가진다는 거죠, 말하자면. 인성이 망가지고 관계도 망가지고 가족과의 관계도 망가지기 때문에 아버지가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하고 유보를 계속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영화는 이제 플롯적으로 살짝 이제 엄마와의 대화, 부부싸움의 대화 속에서 언급이 되는데, 자식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거예요. 실패해서 나락으로 떨어질 것 같다라는 두려움이 이 킹 리처드 윌리엄스의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거죠. 윌 스미스가 연기하는 인물인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은 이제 영화는 어쨌든 간에 마지막에 이제 보여주는 장면은 비너스의 이제 첫 번째 프로 데뷔전과 그 다음에 2차전에 당시에 세계 랭킹 1위와 붙었던 싸움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경기를 보여주는데 상당한 시간을 할애합니다. 근데 그 속에서 이제 아버지로서 리처드가 자신이 해왔던 일의 끝을 보고 이제 그 몫을 이제 성인기로 접어드는 비너스 윌리엄스에게 맡기는, 어떻게 보면 성숙한 태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영화가 이제 이 전기의 흐름으로 이제 나오는 영화를 흘러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킹 리처드는 생각보다는 생각할 거리가 많다는 영화가 결국은 이제 시스템적으로 사실 이게 좋은 시스템이라고 할 수 없죠. 개인이 그 어떤 결과를 증명해야 되는 스포츠 체제고, 그리고 많은 재능의 부분들을 부모가 담당해야 되는 거고, 그런 것들 체제가 뭐 좋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그 속에서도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은 이제 결국은 이 개인이 그 시스템이 어떻게 당장 해줄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부모들은 올바르게 자식들을 키우기 위해서라면 뭔가에 좀 독단적이거나 독선적인 면들도 지니고 있었어야 되는 사회에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망가지기가 너무 쉬운 사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면들이 꽤 잘 묘사된 영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 속에서 거의 이제 그런 고뇌를 담고 있는 인물이 리처드 윌리엄스죠. 리처드 윌리엄스는 결국 이제 자신의 독단을 나중에는 어느 정도 인정하는 측면도 있는 거고, 그리고 그 속의 내면은 이제 아프로 아메리칸의 성장해 온 사람으로서의 마음 같은 것들이 또 있는 거죠. 그 후세대가 자기의 자식들이 어떻게 잘 돼주기를. 그래서 그런 좀 종교적인 정도의 믿음, 그러니까 자기 자식이 성취를 이루고, 그 다음에 자기의 교육에 대한 그런 교육관에 대한 강력한 믿음이 없다면 이 사회에서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쉽지 않은 문제일 수도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물론 질문은 던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사실 이 윌리엄스 자매의 경우에, 부모들의 경우에도 저 엄마 배우가 나옵니다만, 엄마도 스포츠인 출신인 걸로 알려져 있고, 아버지도 마찬가지로 이제 스포츠를 했었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가 스포츠 재능을 타고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 5자매들 중에서 비너스와 세레나 말고 이제 3자매는 또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시키는, 그래서 그 동네 고등학교에서 하여튼 짱막 1, 2등 하는 뭐 이런 소녀들로 키우는, 굉장히 어쨌든 스파르타식으로 키우는 거죠. 그래서 바르게 키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 이 극과 극이기 때문에 이 사회는 그냥 냅뒀을 경우에 미국의 컴튼이라는 동네에서는 정말 망가지기 쉬운 환경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바른 선택입니다만, 한편으로는 그렇게 그런 사회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몫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영화에서 보여지는 되게 고민들은 교육이라고 하는 측면들을 어떻게 감당을 해야 되는가라는 부분까지도 어떻게 보면 연계되는 것 같습니다. 이 작품이 이제 제가 3월 27일이니까 아마 3월 28일에 열릴,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각으로 오스카에서 윌 스미스가 거의 아카데미를 가져갈 것이 유력해 보이는 영화인데요. 이 킹 리처드라고 하는 이 아버지의 그런 고민들, 그건 아마도 이 영화를 만든 사람이나 윌 스미스라는 배우가 그 사회 속에서 뭐 성공까지 이룬 사람이니까 많이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 봤을 때 좀 행운을 찾아서 이런 영화를 봤을 때는 너무 좀 철학적으로 별로다. 아까 너무 그런 노력하면 된다라는 좀 그런 거는 자기계발서 같은 느낌이잖아요. 노력하면 결과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 영화에 대한 평도 보면 요 이제 시네21의 그 여러 가지 평이 있는데, 이렇게 뻔하고 불편한 믿음을 여기까지 납득시키는 헐리우드의 말을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그러니까 아메리칸 드림의 전형적 스토리 같은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용철님이 계획하고 믿고 따르면 다 이루어진다는 이야기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메리칸 드림, 그러니까 뭐 모범이 되는 사람, 그 교육이라든가 올바르게 살아가야 되는 삶이 생존의 필수인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귀감이 필요할 수 있는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스템이라고 하는 측면과 잘 살아야 하는 개인의 문제는 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이성으로서 우리가 시스템 문제를 개선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개인의 노력은 또 역시 수반되어야만 내 삶을 온전히 꾸려나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미국에 살고 있는 아프로 아메리칸들이 이런 영화들을 자꾸 거듭해서 만들어내는 것은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뭐 사무엘 잭슨이 나왔던 농구 영화 코치카트에도 그런 대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킹 리처드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 아프로 아메리칸들의 좀 성장에 대한 얘기들 중에는, 그러니까 뭐 옛날에 존 싱클턴의 보이즈 앤 후드 같은 영화도 마찬가지고 그런 소재를 다루고 있는 영화들이 많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그만큼 그들이 느끼는 절망감이 깊이가 얼마나 깊냐라는 생각을 해보면 이런 영화도 계속 만들어지는 이유가 거기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제 역량에 깜냥이 안 되는 정도의 많은 이야기를 들어다 보니까 이 영상의 길이가 너무 길어졌는데, 뭐 어쨌든 꽤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영화였습니다. 킹 리처드. 여러분들도 한번 시간이 되시면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소마시네마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